자, 조금 있다가 뭐 지도에서 위치 한번 다시 확인해 줄 건데, 어쨌든, 다설지 볼게요. 다설지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죠. 자, 먼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일까, 별로 안 내리는 편일까? 우리나라, 뭐 서울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눈이 별로 안 내리는 동네는 겨울에 눈이 조금이라도 오면, 야, 눈이다! 좋아해요. 운동장 나가서 이렇게 눈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는 동네는, 아우씨, 집에 어떻게 가지? 도로 막힐 텐데? 아이, 지겹다. 이게 눈이 많이 내리는 동네예요. 자, 서울 사람들은 눈 많이 내리면 좋아해? 아니면 싫어해? 눈 오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학생들은? 그쵸. 그러니까 눈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는 아니에요. 내리긴 하지만, 그런데 정말 여기 다설지들은 아까 내가 방금 말한 거 있죠. 눈이 겨울에 내리잖아요. 눈 또 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더 설명할게요. 자, 먼저 이제 다설지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야기했어. 우리나라는 일단 눈이 별로 안 내리는 나라인데 특정한 지역만 좀 많이 내린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요. 두 가지구나. 다시. 나도 정신이 좀 없다. 미안해.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울릉도 있고 독도 있고요. 제주도 이렇게 그리고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눈이 적게 내리는 이유는 겨울철에 이쪽에 발달하는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기단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서계절풍이 불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은 차갑고 건조해요. 대륙에서 불어오니까. 수증기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뭐 눈을 내리고 싶어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눈이 적은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다설지라는 얘기는 눈이 많이 내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어디선가는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야 눈이 내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북서계절풍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지날 때는 뭐 눈 별로 안 내린다. 하지만 이 바람이 동해를 지나가면 동해는 수심도 깊고 온도가 많이 안 떨어져요. 온도가 높은 물이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잖아. 그리고 여기 난류도 흐르잖아요. 그래서 동해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고요. 그 수증기를 공급받은 공기가 울릉도에 있는 높은 화산들 있죠. 높이가 거의 1000m 가까이 되거든요. 관악산보다 높아요. 거기에 부딪혀서 지형성 강수, 정확히는 지형성 강설, 눈이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눈이 내리더라. 그러니까 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내리는 동네가 첫 번째가 울릉도예요. 울릉도. 자, 울릉도는 정말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데요. 그래서 시험에서 맨날 물어봐요. 겨울에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럼 얼마만큼 많이 내리느냐?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라 있거든요. 최근 24시간 동안 이제 새로 내린 눈 있죠. 원래 쌓여있는 눈 말고. 24시간 동안 새로 내린 눈을 신적설량이라고 부르는데 새로 쌓인 눈이라 그래가지고 울릉도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1m 50cm 정도가 쌓인 적이 있어요. 하루 동안 새로 쌓인 눈만. 그러면 그 전날에 내린 뭐 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가 녹지 않고 쌓이고 얼마만까지 쌓인 적이 있냐면 3m 가까이 쌓인 적도 있어요. 자, 이건 뭐 조금 이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난 농담으로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 상처받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아까 내가 이제 1m 50cm 정도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 중에 키 좀 작은 애들 보고 야 너는 완전히 파묻히겠다? 그러면서 아니 뭐 찔리니? 그러지 말고 아무튼 1m 50cm면 어째 막 요만큼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서울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리더라. 그래서 울릉도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전통 가옥. 옛날에 울릉도에 살던 사람들은 이 눈 때문에 너무 불편하니까 우대기라고 하는 독특한 시설을 만들었다. 그 뒤에 가면 우대기가 나와요. 이만큼쯤 내리니까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거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오는 바람은, 북서계절풍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증기가 별로 없는데, 자, 이제 황해를 지나는 북서계절풍이, 황해의 북쪽 지역을 지날 때는 여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수증기를 거의 공급받지 못해요.
그런데 서해의 남쪽 지역을 지날 때는 당연히 온도가 조금 높고 수온도,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열이 공급이 되면서 약간 불안정해져요. 말했었죠. 열기구 있잖아. 불을 떼면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밑에 수온이 조금 그래도 높으니까 수증기가 공급되기도 하고 대기가 약간 불안정해지면서 구름이 생기고 눈이 전라도 황해안 지역에 많이 내리게 돼요. 전라도 서해안 쪽에, 호남지방 서해안 쪽에. 그리고 이 바람이 더 가서요,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소백산맥에 부딪혀서 역시 지형성 강설 현상이 나타나서 눈이 내리더라.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이 또 대표적인 다설지예요. 다설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설명을 했는데 울릉도하고 전라도 서해안 지역과 소백산맥 서쪽 경사면, 서쪽 사면 지역은 북서풍이 불 때 눈이 내린다. 풍향 중요해요. 풍향. 됐죠? 북서풍이 불 때 눈이 내린다. 자, 참고로 이제 아까 다설지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전라도 서해안 지역에서 물론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데가 정읍이라는 곳이에요. 정읍이라는 곳인데 내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 고향이 정읍이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 19년을 살아보니까 아까 말한 그 느낌이에요. 아씨, 눈 또 오네. 그 느낌. 학교 가기 불편한데. 실제로 여기는 눈이 뭐 해마다 그렇게 아주 많이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어른 무릎 정도까지 눈이 쌓여요. 그러면 당연히 시골 길이니까 버스 같은 게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녁 뉴스에 방송으로 나와요. 지역 그 방송에, 전라북도 방송에 어디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내일 휴교라고.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한 2년에 한 번 꼴로는 눈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했었어요. 그 정도는 와야 눈이 좀 많이 내리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전라도 서해안 지역하고 호남지방 서해안 지역하고 소백산맥 서사면이 다설지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한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할 때는 주로 북서풍이 이렇게 부는데요. 겨울이 끝날 무렵이 되면 북서풍이 좀 약해져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잖아. 그러니까 겨울이 끝날 무렵이 되면 풍향이 좀 바뀌거든요.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서풍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북동풍이 불 때가 있어요. 자, 얘는 한겨울이 아니라 겨울이 끝날 무렵. 됐어요? 그럼 이때는 이 바람이 동해를 지나는 동안 수증기를 공급받고요. 어디에 눈을 뿌리냐면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 그러니까 영동지방, 강릉이나 속초 같은 영동지방이나 아니면 대관령 쪽에 태백산맥 위에 눈이 내리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 대표적인 도시가 강릉이나 뭐 대관령인데 여기는 북동풍이 불 때 눈이 내린다. 겨울이 끝날 무렵에 눈이 내린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보면 영동 산간지방에 뭐 대관령에 폭설이 내렸다. 한겨울이 아니고요. 겨울이 끝날 무렵 또는 3월 초에도 눈이 되게 많이 내려요. 됐죠? 그래서 이쪽은 북동풍이 불 때 눈이 많이 내리더라. 자, 여기다 지금 적어 놓은 건 이제 강수량을 적어 놓은 건데, 자, 우리가 서울을 기준으로 67mm는요, 겨울철 강수량이에요. 겨울철. 12월, 1월, 2월 동안 내리는 거. 별로 안 내리고요. 얘가 여름철 강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숫자 보면서 감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에 비해서 울릉도는 겨울철에 무려 340mm가 내려요. 서울에 5배쯤 되네요. 그러니까 비나 눈이 서울에 비해서 5배쯤 많이 내리는 거야, 울릉도는. 많이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강릉, 속초, 대관령, 여기는 정읍이에요. 이건 이제 겨울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소백산맥에서 자주 물어보는 장수라는 곳인데 어쨌든 겨울철 강수량이에요. 131, 128, 133, 121, 113 서울에 비해서 2배쯤 많이 내린다. 됐어요? 그렇게 숫자 뭐 외우지 마시고 그냥 감만 한번 잡으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아무튼 포인트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다른데 호남 지방은 또는 소백산맥 서쪽 사면은 북서풍이 불 때 눈이 많이 내리고요.
영동지방은 북동풍, 다른 말로 북동기류. 기류가 공기의 흐름이니까, 바람이니까. 북동기류가 불 때, 유입될 때 눈이 내리고요. 울릉도는 섬이잖아.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눈이 그냥 계속 내린다. 그래서 울릉도가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거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어요? 자, 다설지까지 정리하시고요. 한번 복습하고 정리할 시간 더 줄게요. 자, 여기 봅시다. 보자. 먼저 다우지부터. 여기는 강수량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 백지도라고 생각하고 위치만 확인할게요. 자, 우리나라 다우지.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에 가까우니까 기본적으로 수증기량이 많으니까 제주도 남해안 일대가 다우지예요. 그래서 제주도 중에는 서귀포 많이 물어보고요. 남해안 일대에서는 여기 거제도, 그러니까 수치 자체가 높아서 거제도나 그다음에 최근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남해, 이게 남해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여기가 강수량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어쨌든 남해안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강 중상류 지역, 춘천이나 그런데 물어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는 조금 애매해서 잘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북한 쪽에서는 청천강 중상류 지역인데 위치는 여기 툭 튀어나온 신의주에서 위도는 똑같은데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북한에서는 다우지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다우지라고 써있진 않지만 자, 여기 동해안 쪽에 보면 연 강수량이 많잖아요. 태백산맥 때문에 지형성 강수가 많은 건데 뭐 휴전선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비가 남북한 구분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북한의 강원도 쪽 있죠. 여기도 다우지예요. 다우지이자 다설지예요. 북한의 여기 강원도 쪽 여기도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소우지 볼게요. 자, 소우지는 자, 남쪽하고 북쪽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북쪽으로 갈수록 대륙에 가까우니까 강수량은 더 적어지는데 위도가 비슷할 때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곳, 그게 소우지인 거예요. 그래서 소우지는 봤더니 여기 경상북도, 영남 내륙지방. 자, 여기는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남서 기류가 소백산맥에 의해서 막히니까 강수량이 적은 건데 대구, 안동 이런 데를 주로 물어봐요. 여기 어딜 찍어도 상관없는데. 됐죠? 참고로 여기 포항 바닷가라 그래서 지금 비 많이 내리는 거 아니다. 바닷가 지역은 해발 고도가 낮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포항도 소우지에 해당하다. 경상북도는 전체적으로 소우지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뭐 이렇게 교재에서 딱히 다루진 않았지만 서해안을 따라서는 평야가 넓게 있으니까 높은 산이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다 소우지다. 자, 남한에서는 여기가 비가 제일 적게 내리고요. 여기를 소우지라고 딱히 정리하진 않았지만 천일제염 상대적으로 소우지다. 대구보다는 조금 많이 내리지만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북한 쪽으로 가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 대동강 하류 지역 지형이 평탄하니까 소우지다. 그리고 개마고원과 관북지방, 관북해안지방인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소우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은 여기 청진이에요. 중강진이랑 위도가 거의 같은데 항구도시.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기 튀어나오는 곳하고 위도가 비슷한데 항구도시. 수치는 600mm가 조금 넘는다 그랬잖아요.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설지는 방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정각에 하자 그랬는데 할 내용 빨리 좀 하고 일찍 끝낼게요. 자, 보자. 아우, 그래. 초지일관. 자, 봅시다. 자, 강수 분포의 지역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자, 우리나라에서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이 다른 이유는 지형성 강수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지형과 관련이 있어요. 자, 8월 강수량 A하고 B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고, 그 다음 우리가 앞에 지형 시간에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산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쪽은 크게 보면 거의 분지예요. 아무튼, 그래서,
풍계열이 이렇게 불 때요. A는 여기에 있는 지리산에 부딪혀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거고요. 남해안 일대. 그 다음에 여기는 분지 지역이다 보니까 소백산맥이 남서 길류를 차단하다 보니까 강수량이 적은 거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C하고 D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설명 보면은 바람 방향 물어보거든요. 당연히 진영성 강설 강수니까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C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바다는 평평하니까 이렇게 불어야 여기에 있는 뭔가에 부딪혀서 눈이 내리는 거고요. 태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얘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울릉도는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든 상관없이 눈이 계속 내리는 거고 자주 내리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밑에 이제 우리나라의 바람 특성 볼게요. 바람 특성까지만 할게요. 앞으로 한 10분 정도만 짧게 합시다. 자, 우리나라의 바람 특성, 우리 계절풍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했죠? 자,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과 성질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바람의 방향은 달라지는데 그냥 다 대륙에서만 바람이 불어와. 그러면 그건 계절풍 아니거든. 그냥 바람 방향만 달라지는 건데 내가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고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고 그런 식으로 바람의 성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북태평양에서 발달한 북태평양은 적도가 있으면 적도 북쪽에 있는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남서 혹은 남동풍이 주로 분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남쪽에서 주로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여름에는 이쪽에 고기압, 겨울에는 이쪽에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북태평양 쪽에 고기압. 됐죠? 그리고 이렇게 기온이 높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습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벼라고 하는 작물은 막 성장할 때는 기온도 높아야 되고요. 물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대청마루라는 게 있더라. 자, 대청마루는 뒤에서 나오지만 먼저 짧게만 볼게요. 간단하게만. 자, 우리가 마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의 마루는 그냥 툇마루 또는 쪽마루라 그래요. 그냥 방 앞에 마루가 있는 거죠. 근데 여름에 이제 바람이 세게 불진 않잖아요, 여름에는. 근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얘가 좀 잘 통해야 집이 조금이라도 덜 더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처럼 이건 방이야? 건물이야? 여기 마루가 집 앞뒤로 뚫려서 이렇게 열려있는 마루를 대청마루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북쪽 지방에는 대청마루가 아니라 남쪽, 중부지방부터 남쪽에 이렇게 대청마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막혀있으면 바람 안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청마루라는 게 있더라.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겨울에는 반대로 시베리아 쪽에 고기압, 그래서 북서풍이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온돌이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겨울에 늦 가을이나 초겨울에 김장을 담근다. 우리 김장을 왜 담그죠? 물론 지금은 아무 때나 김치를 사 먹으면 되는데 김장을 담그는 이유, 겨울에 추우면 들판에 채소가 없잖아요. 비타민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겨울에도 채소를 먹으려고 김장을 담그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김장이라고 하는 건 추운 지역이 빨리 담글까? 약간 덜 추운 지역이 빨리 담글까? 김장은 추울수록 빨리 담궈요. 추운 지역일수록 들판에서 채소가 빨리 없어지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서울하고 저쪽 남부지방이랑 비교하면 김장을 담그는 시기가 보름에서 많이 차이 나면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니구나. 우리 여기. 자,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지도 봅시다. 지도 봅시다. 자,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7월, 1월을 가리고, 가나로 보통 물어봐요. 그래서 7월인지 1월인지 또는 여름인지 겨울인지만 구분하면 되거든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자, 우리 바람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불어오는 게 기준이에요. 바람이 나한테 불어오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나를 이제 지나간 바람은 나하고 끝이잖아. 다시. 자, 여러분들 북서풍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북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에요?
불어오는 바람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육풍,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해안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육풍,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해풍. 됐어요? 그런 식인 거야. 편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거예요. 극동풍, 극쪽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다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고. 자,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자, 봅시다. 서울 볼게요, 서울. 서울을 보면, 자, 여기가 가운데가 관측 지점이에요. 관측 지점이고, 이 막대는 지금 바람의 세기를 나타낸 거고, 이 꺾은 선은 얼마나 자주 빈도를 나타낸 거예요. 밑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시기에는 바람이 주로 이쪽 방향에서 지금 불어왔단 얘기야. 서울로.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는 대체로 지금 북서쪽, 서쪽 계열 바람이 불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이때는 바람이 약간 남쪽에서 불어오죠. 다르잖아요? 자, 서울도 다르고요. 뭐 대전을 보면은, 자, 대전은 여기가 대전인데, 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죠.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는 뜻이고요. 이때는 주로 지금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거잖아. 이걸 보고서 여름이네, 얘는 겨울이네. 그거 구분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이런 그래프를 꽃을 닮았다 그래서 바람 장미라고 부르는데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고. 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관측 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흐리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건데 이렇게 불어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과학 시간에 일기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높새 바람 할게요. 높새 바람. 자, 높새 바람은 자, 우리나라 원래 고유 언어인데 높바람, 그 다음에 쇳바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북풍을 높바람이라고 부르고 동풍을 쇳바람이라고 부르는데 반대인가? 헷갈리네? 뭐 늘 헷갈리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북풍하고 동풍을 높바람, 쇳바람이라고 부르는데 높새 바람은 그 중간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높새 바람이라고 불러요. 됐니? 그래서 글자 그대로 바꾸면은요, 북동풍을 높새 바람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모든 북동풍을 높새 바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특정 시기에 부는 특정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됐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시기, 늦 봄에서 초여름 사이 체크해 두세요. 자, 겨울에 북동풍 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겨울에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든, 뭐 눈이 내리든 어차피 농사 안 지으니까. 겨울에는 집에서 따뜻하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인간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거든. 됐어요? 그런데 늦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는 이제 농작물을 심어 놓고 이제 막 싹이 나서 이제 막 자랄 때야. 아직 어릴 때예요. 그때 어쨌든 그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는 바람에다가 특정한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시기로는 5월부터 6월 초까지. 시기는 5월부터 6월 초. 딱 지금이에요. 딱 지금. 넘어갈게요. 자, 이때 부는 북동풍인데, 태행 현상이 일어난대요. 태행 현상이. 어디에서? 태백산맥에서. 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일부를 나타낸 거예요. 자, 이쪽은 영동지방. 대표적인 도시 강릉, 그 위에 속초. 그 다음에 이쪽은 영서지방.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강원도 지나고 나면 여기는 경기도, 경기지방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자, 이때 이쪽에 고기압이 발달을 하면 북동풍이 이렇게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이 이제 수증기가 좀 많이 있거나 그러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영동 지방에다가는 지형성 강수를 뿌려요. 이쪽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형성 강수가 나타나면 영서 지방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팬 현상이 나타나요.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지형성 강수와 팬 현상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자, 이쪽에 비나 눈을 뿌리고 나면 바람이 어떻게 된다?
고온 건조해진다. 그래서 영서지방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북동풍이 불면, 지금 농작물 심어놓고 얘가 어린 상태에서 막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농작물이 말라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피해를 입으니까 이때 나타나는 이 폐현상, 이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이 바람은 계속 불어가서 경기도, 서울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교재에 보면 영서지방과 경기지방이라고 말이 나올 건데, 바람은 쭉 불어가서 고온 건조한 가뭄 피해를 주니까 이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한다. 됐어요? 여기까지